자, 봅시다. 우리 유인물 좀 해결하고 갑시다. 저번 주에 나눠드린 유인물도 해결 아직 못했었을 거예요.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거기 그냥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그냥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자, 성인 예방접종도 했고 18번의 작전역학.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작전역학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환원 쪽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생태학적 연구에는 생태학적 오류가 발생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론역학이라고 해서 이거는 수리적 역학인데요. 하나의 법칙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학적인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몇 년 뒤에 유행하겠구나 라고 수학적인 공식을 만드는 게 이론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사회역학이라고도 있는데요. 사회역학은 그 사회적인 분포와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무슨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질환이 많더라.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못 살면 이런 병이 생기더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돈 얘기도 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자, 2번에 노동과 고용 조건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성별과 인종, 이런 것들도 보는 게 사회역학이구나.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소득 불평등이죠.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질병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걸 우리 사회역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사회역학이 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병,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병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역학의 접근법을 보시면 고위험 접근 전략에 대비되는 인구 집단 전략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사람들이 왜 특정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이런 걸 골라내서 이제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 정도면 암에 걸리더라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게 이제 사회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생애가정 관점을 위한다. 그러니까 특히 생애가정 중에서도 노인됨이 잘 걸리는 병이 있고 젊은 사람이 취업을 할 때도 걸리는 병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는 게 사회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이민자 연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전하고 환경 간의 관계를 본 거죠. 유전하고 환경 간에. 그래서 대부분 그룹이 세 그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의 발생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발생률, 위암 발생률, 그리고 외국, 미국으로 이민 간 1세대, 2세대 하고 미국 사람. 그래서 보통 한 4그룹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유방암 발생률이 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민자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쌍둥이 연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일란성 쌍생아를 좀 대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성도 하긴 하는데 일란성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게 일란성 쌍둥이를 이제 떨어뜨려놔. 환경을 다른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둘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는 게 우리 쌍둥이 연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코호트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출생 코호트라는 건 뭐냐면 특정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합체를 우리 출생 코호트라고 해. 예를 들어서 요새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한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 그럼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무리, 그럼 지금 현재 태어난 사람들의 무리, 그래서 이거 이제 코호트에서 무슨 병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럼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병이 감염병 이런 걸 좀 호환, 마마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 데 비해서 요즘 태어난 사람들 걸리는 병은 대부분 뭐가 걸릴까? 뭐가 있을까? 당뇨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질병 코호트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출생 코호트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최근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네모 박스 안에 이것도 간단하게 일단 들어가려고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국가별 담배 소비량과 폐암과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 연구 같은데 거기에 보기가 없으니까 답은 상관관계 연구로 보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이론적인 역학을 의미하는 거? 이론역학. 아까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자, 3번에 보시면 환경과 유전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시 가장 적절한 거. 예, 이민연구.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모체의 흡연과 저체중아의 출생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임산부가 첫 산전 진찰을 받으러 왔을 때 흡연력, 담배 피세요? 안 피세요? 정보를 얻었어. 그러고 나서 출산했을 때 신생아의 체중을 측정한 거예요. 무슨 연구? 코호트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A, B 사업장에서 산업연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재발생률이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무슨 건강이 뭐 질병이 예방된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이제 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돌렸더니 요 질환이 예방되는 게 있어.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집단에다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A 사업장하고 B 사업장에다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A 사업장의 프로그램을 접목시켰고 얘는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질병의 발생률을 본 거죠. 발생률을 봐서. 그러면 여기 이 프로그램을 돌린 A 사업장의 발생률이 떨어졌어. 그죠? 그리고 B 사업장은 그대로야.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작전역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작전역학은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몇 % 정도 떨어지면 성공했다고 하자라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렇죠? 목표 설정 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한 2% 정도는 떨어져야 성공한 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작전역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희한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예방의학, 닥터리 쓰는 예방의학에 거기에 국가고시에서 나온 문제였는데요. 보시면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재발생률이 A 사업장에서는 18%,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B 사업장이 24% 나왔다. 재발생률이. 그러니까 B 사업장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 후 A 사업장군만 산업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B 사업장은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발생률 다시 확인해 봤더니 A 재발생률이 B군보다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A 사업장이 재발생률이 낮은데 거기에만 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럼 또 당연히 더 낮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학이냐? 작전역학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의사들이 내는 거라고 해서 잘 낼 거 같죠? 이렇게 문제 내자니까요. 턱없이.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작전역학이에요. 작전역학은 작전을 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6번 보세요. 자, 지금 치명률을 구하랍니다. 치명률. 그러면 치명률 하면은 자, 3개월 동안에 1000명 중에 100명이 혈변 환자야. 대병 혈변 환자. 그리고 O157에 감염된 환자가 25명. 그리고 이게 그 O157 병에 걸리면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중증 환자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폐렴까지 가면 그 중증